안녕. 안녕하세요. 다들 잘 들리시겠죠? 지금부터 들어오신 탐색팀들은 모두 이름을 본인 팀 이름, 본인 이름, 그리고 혁신단, 소속에 계신 노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ISDC의 박상현 프로그램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해외 교육 오리엔테이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오리엔테이션 시작 전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모두 본인들 이름을 본인 팀명, 그 다음에 본인 이름, 그리고 본인 노드로 변환해 주시고요. 카메라 다들 켜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꺼져 있으면은 출석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카메라 켜고 수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슬라이드 공유 드리면서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그리고 어, 인터뷰 아웃리시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여러분이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상현이고요. 저는 텍스코어 이번 해외 교육 전체 총괄 PM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KICDC라고 해서 저희는 과기부 산하에 있는 이제 준정부 기관으로서 저희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것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기술 창업 기관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한 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센터장님 인사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김창희 센터장님. 예, 안녕하세요. KIC 워싱턴 DC 센터장 김창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텍스코 해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된 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려요. 저는 작년에 저희 KIC DC 센터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 전까지는
한 15년 정도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센타양님 지금 음소거 돼 있어서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예. 저는 KRC 워싱턴 DC 센터장 김창이라고 합니다. 들리시죠? 네, 선생님, 그 15년간 샌프란시스코, 아니, 실리콘밸리 계셨던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요? 왜 중간에 네. 그게 끊겼을까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경험 중에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창업자들, 특히 그 시리얼 엔터프리너, 우리말로 하면은 연쇄 창업자들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분들, 창업을 여러 차례 했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 방면에서 리스펙트 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리드 호프만 같이 성공적으로 회사를 키워서 대기업의 회사를 매각하거나 IPO를 성공적으로 하거나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여러 차례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시리얼 엔터프리너들도 그들이 실패를 통해서 습득한 경험을 되게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스타트업을 계속해서 창업할 기회를 얻거나 또 후배 창업자들을 양성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우는데 크게 일조하는 리더들로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텍스코어에 참여하시는 창업팀들은 모두 학교와 연구소에서 우수한 기술과 깊은 내공을 가지신 훌륭한 전문가들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쩌면 바로 준비해온 기술로 창업을 하시고 또 크게 성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창업가가 되실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쌓고 준비를 하시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이 우수한 기술 인재들이 이 기술 사업화의 역량까지 갖추게 되면 이 개인의 성취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크게 강화하는 일이 될 거고 또 여러분들 중에 훌륭한 창업가 그리고 또 이런 시리얼 엔터프리너들이 배출이 되면 그분들이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우는 리더들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KRC 워싱턴 DC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이번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거고요.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모두가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이번 해외 교육의 경우에는 저희 서로 다른 교육기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개 교육기관을 담당해 주실 PM분들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조지 워싱턴 대학, 워싱턴 DC에서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 코호트는 저와 그리고 저희 정선희 책임 매니저님께서 담당하시게 됩니다. 정선희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그다음 이상입니다. UC 버클리에서 진행되는 코호트의 경우 저희 송민경 매니저님이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송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송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스틴, 텍사스에서 있는 UT 오스틴 포트의 경우에는 안정민 매니저님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티어스틴 담당하게 된 안정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에 있는 SC 주립대 포트는 저희 김동인 PM님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NC 스테이트 프로그램 매니저 김동현입니다. 이제 미국에 오셔서 많은 분들과 네트워킹 하시고, 이제 사업적으로도 이제 좋은 성과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NC 스테이트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미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개 코호트에서 교육 진행되게 되고요. 오늘부터 이제 질의사항 있으신 부분이라든지 이제 각 코호트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PM님들께 직접 이메일로 안내해 주시면 되니까 문의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프로그램 소개하기 앞서서 저희 협력대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력대학 및 그 각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경우에는 저희 KICDC와 지난 10년 동안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미국 연방정부기관이라든지 방사 및 컨설팅 기업 쪽에 대한 이제 커넥션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미 동부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바이오나 헬스케어, 이게 단순히 뭐 워싱턴 DC뿐 아니고요. 이게 보스턴, 뉴욕,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노스캐롤라이나까지를 다 이제 협력해서 얘기하는 건데, 동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생명과학, 이런 쪽에 대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중점을 두어 성장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방산이라든지 보안, government technology, 이렇게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B2G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버클리의 경우에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다들 잘 알고 있으시고 있지만 아무래도 서부 실리콘밸리 이제 가깝진 않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근교에 위치하고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위치하는 만큼 그만큼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새로운 기술은 모두 버클리 그 지역의 서부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AI, 서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딥테크, 뭐 로보틱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니콘 기업들이 소재해 있습니다. UT 오스틴이 소재하고 있는 오스틴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 10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굉장히 급격히 성장해온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좀 적어놓은 제조라든지 엔지니어링 이쪽도 굉장히 발달해 있지만 그 외에도 AI, 사스 쪽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미국 대규모 대기업들의 본사라든지 지사가 오스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한국 공장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현대뿐만 아니라 여기에 납품하는 그런 이제 소싱 공장들도 자리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NC 주립대가 소재하고 있는 랄리의 경우에는 동부 중에서도 이제 특히 리서치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 있는 지역이고요. NC 주립대가 소재하고 있는 랄리, 그리고 그 옆에 그 UNC 채플힐이라는 UNC가 소재하고 있는 UNC 채플힐, 그리고 듀크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더램. 이렇게 그 세 도시를 한 도시당 한 20분 정도 거리가 걸리거든요. 이 세 도시를 묶어서 리서치 트라이앵글 에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농업공학 그리고 뭐 엔바이러먼트 텍, 클라이밋 텍 이런 쪽에 그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대학이라든지 이 연구소와 연계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이 매우 많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금년도 텍스코어 해외 교육지로 선정한 4개 지역 모두 스타트업 씬이 매우 활발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4개 코호트 중에 어디를 가시더라도 사실 내가 만나야 되는 나의 잠재 고객들을 다 만나실 수 있다. 이렇게 장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해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한 오버뷰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해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린 스타트업 메토돌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목적 자체는 이제 여러분이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일단 고객과 시장에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아이템에 대한 수요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검증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제 실제로 수요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좀 그렇네요. 근데 저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고 좋은 기술이 있으면 이게 어디선가 팔리겠지가 아니라 일단 시장의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이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A라고 하면은 이 A를 어떤 식으로 트위킹을 해야,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수정을 해야 이게 지금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릴까를 먼저 확인하는 그런 사전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의 잠재 고객층에 대한 가설을 먼저 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들과의 반복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과연 시장이 원하는 프로덕트 마켓 핏이란 게 무엇인가를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나의 잠재 고객에 대해서 세웠던 가설이 그 옳지 않다. 오히려 이것보다 다른 가설이 더 옳았다라고 내 가설이 반증되는 것도 어, 굉장히 큰 자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미국 도착 전에 지금 다음 주죠. 6월 셋째 주에 여러분이 진행하게 되실 사전 세션, 그리고 6월과 7월 동안 여러분이 이제 멘토분들과 1대1로 진행하게 되실 오피스 아워,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실 레슨 런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전 세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왜 미국에 오시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것인지, 와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오셔야 되고,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학교에서 준비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 아워에서는 이제 1대1로 매칭되는 멘토분들과 함께 이 멘토분들은 대부분 스타트업 경험이 있으시거나 창업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인큐베이팅 필드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는 나의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인터뷰 질문지를 만들어야 과연 이제 나의 잠재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레슨 원 세션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지금까지 한 인터뷰 결과를 발표하고 이 발표에 대해서 인스트럭터와 멘토의 피드백을 수령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와 계신 3주 동안 이제 B2B나 B2G를 선택한 팀은 총 30개, B2C를 선택한 팀은 총 50개의 집중 인터뷰를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 인터뷰 개수를 채우시는 것이 프로그램 수료 조건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KIC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부대 행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킹 행사고요. 두 번째는 필드 트립입니다. 네트워킹 행사는 여러분이 미국 도착하신 첫 주, 그러니까 7월 둘째 주네요. 7월 둘째 주에 있을 예정이고, 이거는 모든 팀들이 필수로 참여하셔야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행사의 경우, 이제 초반에 미국에서 인터뷰 대상자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현실을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의 아이템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필드에 있는 그쪽 버티컬에 있는 이제 현지 전문가들을 좀 섭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과의 잠깐 그 짧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미국에서 인터뷰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미국 도착 둘째 주에 진행할 예정인 필드 트립은 이거는 선택 참여가 가능한 행사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현지에 있는 인큐베이터를 섭외를 해서 실제로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으신 CEO 분들을 두세 명 분들 좀 부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희망하시는 뭐 일부 팀들은 실제로 피칭을 한번 그 앞에서 해보시고 그 현지 전문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이 6월 한국 시간 11일이죠. 그럼 저희 사전 세션은 지금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셋째 주차에는 여러분 사전 세션이 다 들어가실 거고요. 그리고 셋째 주차에는 각자 팀마다 이메일로 본인한테 배정된 멘토와 그리고 본인들의 과제를 올려야 되는 구글 드라이브를 학교에서 공유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네트워킹 전문가 명단이랑 이런 걸 받으실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6월 넷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오피스 아워가 시작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거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오피스 아워를 하셔야 되는 숫자가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미국에 오시기 전에도 오피스 아워라고 아까 멘토링 말씀인데, 오피스 아워를 몇 번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 오셔서도 몇 번 수행하시는 쪽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6월 다섯째 주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오피스 아워를 하면서 이때는 네트워킹 스케줄 상호 공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둘째 주 여러분 미국 도착하시게 되면은 레슨런을 일주일에 한 번씩 3주, 4주까지 가실 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냥 이제 오버뷰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전 세션입니다. 각자 학교에 맞춰서 GW, UCB, UT, NCSU 이렇게 네 개 학교에 맞춰서 프리세션 일정이 다 다르니까 사전 세션 일정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사전 세션 이제
줌 링크라든지 아니면 사전 세션 전후에 해야 되는 과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코에프 노션 페이지에다가 오늘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메일로도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사전 세션에서는 이제 해외 교육 내용에 대한 안내가 간단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에서 5월에 집체 교육 때 배우셨을 이제 이론을 영어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레슨런,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미국에 오자마자 하셔야 되는 수업에 대해서 여기 사전 과제가 다들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제를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다음 단계에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소개를 받으실 예정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에서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콜드메일은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제 학교 차원에서 또 추가적인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 세션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행하실 온라인 사전 세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화 사전 세션이 있습니다. 녹화 세션은 이제 대부분 이론인데요. 이제 이론에 관련된 녹화 사전 세션은 이건 그냥 이제 알아서 본인들이 미국에 오시기 전까지 그냥 이제 청취하시면 된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피스어입니다. 오피스아워, 그러니까 멘토들과 진행되는 오피스아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르실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제공하고, 그리고 잠재 고객들을 만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 인터뷰 방식이라든지 인터뷰 질문지에 대해서 멘토들이 피드백과 조언을 제공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수업에서 레슨런 세션에서는 인스트럭터 분이 이제 이론적인 부분 위주로 피드백을 제공을 한다면 멘토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 전문성을 활용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미처 발견하지 못하셨을 수 있는 그 미국과 한국 시장의 서로 차이점에 대해서도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인터뷰를 여러 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터뷰 질문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어떤 질문을 물어보는가에 따라서 인터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터뷰를 시작하시기 전에 앞서서 질문지를 멘토랑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지를 충분히 수정하시는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피스아워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G톱과 NCSU의 경우에는 온라인 사전 세션, 그러니까 사전 세션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미국 도착 전까지 총 2번 수행하시고요. 미국 실전 교육 기간 동안에 와 계시는 7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 사이에 2번 수행하셔서 총 30분씩 4번 수행하시는 게 필수 수행 조건입니다. UT의 경우에는 텍사스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사전 세션 시작 시점이 조금 늦습니다. 6월 25일 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국 도착하는 그 일주일 남짓의 시간 동안 열흘 정도 되죠. 그 시간 동안 오피서와 한 번 수행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와 계신 기간 동안에는 3회, 3번 수행하시게 됩니다. UCB만 약간 다른데 UCB는 총 수행에 된 오피서와 숫자가 5번입니다. 대신 25분씩이라서 조금 짧아요. 그래서 사전 세션에서 미국 오시기 전까지 2번, 실전 교육 기간 동안 3번 수행하시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오피스아워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 여러분의 개인 이메일로 멘토님과 통역에 대한 이제 연락처를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여러분이 이제 소개 메일을 보내서 이제 일정을 잡고, 그리고 처음 만나서 본인 소개를 하고, 본인 아이템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고요. UCB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UCB는 학교에서 그 사이너식을 만들어서 구글 시트로 공유를 하면,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 오피스아워 관련된 설명은 저희가 또 노션 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거는 오피서워 하실 때 이제 여러분 팀에 하나씩 배정이 되는 통역들과 오피서워 일정을 공유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피서워를 제대로 수행하시는 게 출석 점수랑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제 4번 하셔야 되는 팀은 꼭 4번, 5번 하셔야 되는 팀은 꼭 5번 숫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레슨런에 관해서는 여기 일정은 간단히 보시고요. 일정은 뒤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나중에 공유 드릴 실러버스라든지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일정은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레슨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한 인터뷰를 발표하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한 인터뷰를 발표하고 내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들이 이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증명이 됐다, 반증이 됐다에 대한 발표를 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내가 세웠던 가설이 틀렸어라는 게 검증이 돼서 실제로 여기가 아닌 다른 길로 가야 되네? 라는 거를 발견해 된다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여기서 높은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팀들 중에서 한 팀이 이 모든 프로그램 마치고 저희가 깨달은 거는 저희 아이템은 미국 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저희는 그분이 깨달은 그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일단 적어도 미국 시장 하나는 본인들의 목표에서 지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세이브가 됐을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때 언제나 내 가설이 증명되지 못하는 거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게 내 처음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대 프로그램, 네트워킹 이벤트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정은 여기 옆에 보실 수 있고요. 네트워킹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탐색팀들이 오셔서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잠재 고객들과의 인터뷰 확보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반 인터뷰 확보를 좀 지원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현지 네트워크를 좀 확장을 하면서 미국에서 하는 스몰 토크는 이런 거구나, 미국에서 하는 네트워킹 문화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좀 경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킹에서는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있는 1대1 스피드 네트워킹 세션.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스피드 데이팅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테이블을 쫙 길게 놓고, 사람들이 한 5분에 한 번씩 옆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여러 사람 만나는 그런 종류의 이제 데이트 행사인데, 그 형식을 차용한 스피드 네트워킹 세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희가 사전에 여기 참여하시는 전문가분들의 이제 간단한 양력을 팀들한테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걸 보시고 팀들이, 상대팀 여러분이 나는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사전에 등록을 해주시면 그거를 가능한 최대한 열심히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한 팀당 적어도 두 분 이상의 전문가분들과 1대1 세션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어레인지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본인 소개를 하시고 본인 아이템 소개를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랑 직접 인터뷰를 거기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터뷰 예정을 잡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분들이 옆에 아시는 분들 중에서, 내 아이템이 이건데? 그러면은 나는 혹시 내 주변에 이 아이템이랑 관련된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몇 개 소싱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인더스트리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 얻으실 수도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션이 끝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신 그 일반적인 미국식 리셉션, 네트워킹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킹 행사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여기서 단순히 내가 지금 만나는 딱 1대1 세션에서 만나는 두 사람이랑만 인터뷰를 할래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약간 거미줄처럼 이게 치고 가가지고 뭐 5명, 10명의 인터뷰를 따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과의 이제 뭐 만남의 기회가 단순히 이제 네트워킹 센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또 이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전문가들 연락처나 이런 것도 소싱을 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만일 내가 원하는 사람과 1대1 세션 매칭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아무래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필드 트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드 트립은 선택 참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현지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그 인큐베이터에서 인큐베이팅을 한 실제 스타트업 한 CEO 한 두세 분 정도를 초대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경험은 어떤 거였고, 뭐가 힘들었고, 뭐가 즐거웠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험 공유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사전에 신청을 해주신 이제 탐색팀 한 두세 팀 정도
피치덱을 실제로 발표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피치덱에 대해서 이제 그 로컬 인큐베이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이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어, 의견을 공유해 주시는 그런 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참석 창업자 명단이라든지 필드트립 장소 같은 거는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 저희 일정, 예정된 일정과 이제 협력 기관 들어가 있습니다. 이 PPT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OT 끝나고 공유될 예정인데요. 그때 다 링크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제 어떤 인큐베이터랑 이번에 이 프로그램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참석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 신청 폼 같은 것도 나중에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헬프데스크입니다. 헬프데스크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KSDC에서 자체적으로 여러분의 미국 적응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약간 인포메이션 데스크랑 비슷한 건데요. 저희 7월 해외 교육 기간 중에 7월 13일, 20일 두 번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 다 학교 근처에 자리를 잡고 저희가 한 10시부터 오후까지 앉아서 죽치고 앉아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뭘 들고 오시든지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데 또 설명을 좀 자세히 해놓을 테니까 관련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수료를 위해서 아니 굳이 수료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는 실제로 점수에 들어가는 일정 무엇이 있는지 확인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는 오리엔테이션 있고요. 그리고 사전 세션, 온라인 사전 세션은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출석 체크 할 예정이고, 녹화 세션은 사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저희가 체크하기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레슨런 세션 당연하고요. 오피스 아워, 이제 다른 학교들은 모두 4번, UCB는 5번입니다. 네트워킹 행사 마찬가지고요. 다들 모든 세션들이 지각을 했을 때 감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세션 같은 경우는 10분 이상 늦으셨을 때 감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하는 인퍼슨 세션에는 20분 이상 늦었을 때 감점이 있을 예정이고, 필수 참석 일정은 합당한 불참 사유, 예를 들어서 이제 학사 일정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몸이 안 좋으시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증빙 자료랑 같이 사전에 저희랑 협의 먼저 해주시고요.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합당한 불참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인터뷰 수행하는 거는 필수 참석 일정 불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인터뷰 해야 되기 때문에 레슨런 못 들어온다. 이런 거는 어, 불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감점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평가 항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일반 뭐 간단히 출결 사항, 그리고 과제 수행 여부, 인터뷰 30개, 30개, 50개 하셨는지, 오피스 아워 일정 내에 4번, 5번 들어오셨는지, 과제 정시 제출하셨는지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해외 교육기관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이 레슨런 하실 때마다 그 수업마다 그 수업의 결과치, 그리고 이제 참여도 이런 걸 봐가지고 해외 인스트럭터와 멘토님들이 평가 점수 주실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인터뷰 기준치보다 더 많이 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슬슬 목이 마르네요. 자, 현지 통역 지원돼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역 인턴이 팀당 1명씩 배정이 되고요. 저희가 인퍼슨을 하는 레슨런 세션, 그리고 오프라인을 하는 오피스 아워 때 통역 인턴 지원됩니다. 오프라인 오피스아워 같은 경우에는 통역 인턴 스케줄에 따라서 인턴은 온라인으로 참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한 모든 일정에 그 인퍼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트워킹 행사랑 필드 트립 같은 부대 행사에는 통역 인턴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사전 세션의 경우에는 세션 내용 자체는 통역이 지원되지 않고요. 뒤에 Q&A 세션 때 필요하다면 통역 인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한테 배치가 될 통역 인턴에 대한 정보는 마찬가지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멘토 정보와 함께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금년도에는 통역 앱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셋째 주, 그러니까 6월 20일 후로 저희가 초대 링크 송부해드릴 예정인데요.
각 팀당 어카운트 한 개씩 배정이 되고요. 이 통역 앱, 이게 저희가 쓰는 앱, 올해 쓸 앱은 플리토라는 앱인데, 이거는 오피스 아워 하실 때라든지 인터뷰 하실 때 필요할 때 그냥 편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지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의 모든 공지사항은 저희 노션 페이지 통해서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실험실 창업 탐색 교육 가이드 노션 페이지 안에 있는 공지사항 데이터베이스 말고도 그 안에 교육 안내 탭을 보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노션 페이지를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제 데드라인, 과제 뭐뭐 있는지, 그리고 공지사항 어떻게 있는지, 가이드북, 그리고 실러버스, 네트워킹 이벤트, 필드 트립, 오피스 아워에 대한 설명, 이런 걸 다 적어서 매번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이 노션 페이지는 이제 오늘은 아직 저희가 준비가 안 됐고요. 아마 이번 주 토요일 정도에 오픈될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공지사항은 여러 번 반복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노션 페이지 업데이트 일단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탐색팀이랑 혁신단 안내로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또 공지 드릴 겁니다. 같은 내용을 해외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 예정이라서 단톡방으로도 리마인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공지를 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누락될 수가 있으니까 예, 노션 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카톡 오픈 채팅방은 이제 7월 4일 날 정도 이제 여러분이 미국에 들어오실 시점에 맞춰서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각 코호트 PM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히 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탐색팀 한 분 한 분 대상으로 개별 초대장 나갈 거고요. 그리고 해외 교육기관 명의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 두 개는 세트로 해가지고 이제 다 개인별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7월 기간 동안 아니면은 뭐 6월에 준비하시는 동안에도 다른 기관 제출용으로 활동 확인서 필요할 시에는 혁신단 통해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KICDC에서 공문 나가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가이드북도 제공이 됩니다. 이 가이드북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13일 날 이번 주말에 공개되는 노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이드북에는 간단한 사업 프로그램 설명, 뭐 셀러버스 일정표, 그리고 부대 행사 어디서 하고 뭐 프로그램 어떻게 되고 그리고 미국 체류 유의사항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 예정이니까 체류하시는 동안 좀 잘 읽어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과제 안내를 조금 드리려고 만들어 봤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쭉, 나중에 이제 PPT가 공유가 될 테니까 공유된 PPT 보면서 쭉 준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학교별로 나눠져 있는데 학교별로 미국 도착 전에 하셔야 되는 사전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이제 실러버스로만 보면은 확인을 하시면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PPT에 좀 녹여 넣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어, 나중에 과제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전 세션과 사전 과제 관련된 공지사항은 이미 코에프 노션 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UT 학교별로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일정표 이제 저희 PPT 뒤에 보면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안내는 여기까지인데 인터뷰 대상자 아웃리치 세션 넘어가기 전에 질문 사항 있으시면 먼저 받을까요? 너무 정보가 많이 한 번에 드려가지고 조금 다들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라도 질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PM들한테 이메일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터뷰 아웃리치 관련해서는 저희 이혁주 공보 어드민 인턴 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 지금 채팅창에 질문 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요? 잠시만요. 제가 스크린샷 중이어가지고 안 보였네요.
아이고. 자, 일단은 하니스날 먼저 답변 드릴게요. 조지 워싱턴 코호트 1, 2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이후로 학교에서 공지 나갈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마인드 러닝님, 오피스와 멘토분들과의 소통은 지금 마인드 러닝은 어디를 가시나요? 어느 코호트로, 조지 워싱턴을 배치되시구나 조지 워싱턴에 한국인 멘토분도 두 분 계시긴 한데, 이분들이 담당하고, 지금 마인드 러닝 팀을 담당하고 있으신지는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콜드메일 발송 관련해서 점수 피드백. 콜드메일 발송은, 사실, 이제 뭐 또 추가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 수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수료 기준에 들어가는 인터뷰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무조건 반드시 이거 얼굴 대면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인터뷰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랑 해야지만 그 인터뷰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콜드메일 발송은 지금 6월부터 7월에 미국 오시기 전까지 계속 발송하시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통해서 인터뷰를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랑 온라인 인터뷰를 몇 개 하셨다. 그럼 그것도 여러분이 계신 이 해외 교육 기간 동안 하셔야 되는 인터뷰 숫자에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발송은 지금부터 하셔도 상관없다. 다만 저희의 헬프데스크, 인포데스크는 헬프데스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월에 미국에 계신 기간 동안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콜드메일 검수랑 피드백을 받으시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은 이제 조지 워싱턴 대에는 오피스 아워가 22일부터 시작됩니다. 22일부터 시작되는 오피스 아워에서 멘토분 통해서 검수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현지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대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원격은 줌콜이라든지 이제 전화는 가능하고요. 이메일로 인터뷰하신 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블루 에이펙스 온라인 사전교육 일정은 다른가요?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떡 같은 경우에는 사전교육 일정이 6월 16일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마이스크 추가 일정 생길 가능성은 98% 없습니다. 3A 로봇 발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션 공지에다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레슨런 일정이 지떡 코트별 2번으로 된다. 미브 같은 경우에는 3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아니요, 지떡도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코호트에서 레슨런은 다 3번입니다. 마이스크,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라고 하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 아마도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에 부서가 마케팅 부서에 한 명, 아니면은 뭐, 세일즈 부서에, 아니면 뭐, IT 부서에 한 명, 이런 식으로 다른 부서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인터뷰 인정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마이스킨맷 맞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미국 거주 인터뷰도 인터뷰소에 인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스크, 인터뷰에는 국적이 미국이어야만 하나요? 국적이 미국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분도 괜찮고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제3국인들도 괜찮습니다. 다만 인터뷰가 너무 한국 사람들한테만 치중되어 있다. 이러면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전화 같은 경우는 인터뷰 인증하는 게 어렵기는 해요. 이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지금까지 전화 인터뷰는 케이스가 없긴 했는데, 아무래도 전화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인터뷰가 성사되기까지 오갔던 이메일이라든지, 인터뷰 스케줄링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문자, 이메일, 이런 걸로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전화 인터뷰가 발생할 상황이 오면은, 저희랑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학교 측이랑 논의를 해서 조금 더, 확실한 그런 인증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가 미국에 거주가 있는 거 어떻게 증명하면,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좀 더 고민해보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뷰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어, 인터뷰 기준, 그리고 어디랑 해야 되는지, 언제부터 하면 되는지, 인증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노션 공지로 내일 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 거기도 답변이 돼 있지 않는다. 이게 특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각 교육기관들이랑도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이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PM들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학교와 협의해서 계속 그 부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사진, 1대1 매칭 사진,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사진을 찍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인터뷰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사진을 찍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사전에 어레인지가 되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뷰 스케줄링을 하기 위해서 오갔던 이메일 아니면은 이제 가서 했던 대화 트랜스크립트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의 분이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찍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줌 인터뷰 같은 거야 당연히 스크린샷으로 가능하고요. 자,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안내해 드린 게 최소 건수입니다. B2B, B2G는 30개 최소, B2C는 50개 최소입니다. 자, 더 이상 없으시면, 더 이상 없으시면은 저희 다음 섹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혁주님, 네. 혹시 지금 우리 캔버 접속 가능하면은 혁주님 걸로 그냥 켜가지고 인터뷰 아웃리치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스크린 쉐어 잠시만요. 되세요? 응.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잠깐만요. 제 걸로 할까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섹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미국 현지 교육에서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만나게 될 KICDC 이혁주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계시는 동안 방금도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많은 인터뷰를 하게 되실 텐데 이제 네트워킹 이벤트나 필드 트립처럼 이제 오프라인 현장에서 직접 이제 인터뷰 대상자, 즉 이제 인터뷰이한테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메일이나 링크드인 메시지 같은 방법으로도 이제 인터뷰 요청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에서 인터뷰 요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 넘어가 주시면요. 네, 미국에서 이게 특히 짧은 인터뷰를 커피챗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진행하시는 이런 텍스코어 프로그램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일상적으로도 이렇게 짧은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가 이렇게 평소에도 많아요. 그래서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요청할 때 굳이 뭐 내용을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인터뷰 요청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일이나 메시지 같은 걸 쓸 때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인데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걸 연구해 왔는데 또는 몇 개월 전부터 이런 결과가 있어서 지금은 제가 뭐 미국의 텍스코어에 있어서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제 오른쪽 화면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당신의 경험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잠깐 20분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답장을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 언제 언제 시간이 돼 라고 알려주실 겁니다. 특히 메시지를 쓸 때 헷갈리는 부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오른쪽에 그 보시면은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예요. 그래서 Hi 누구누구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는 first name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오는 한국으로 치면 이름이 있고 last name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Hi 하고 이름 그러니까 first name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크드인 같은 곳에서 찾은 분들을 예를 들어서 제 이름으로 예시를 든다면 Hi 혁주 하고 시작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이 교수님이거나 뭐 아니면 직함을 이게 뭐 닥터 이렇게 써놓으신 경우에는 이 호칭을 같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다시 제 이름으로 하면은 뭐 Hi Dr. Lee 아니면 Hi Professor Lee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영어가 막 편하지 않으시면은 보통 이 메시지를 한국어로 먼저 쓰신 다음에 AI를 돌리시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 뭐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AI로 쓴 문구들은 이제 가끔씩 이게 AI인 게 티가 나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챗 GPT 따라할 때 농담식으로 와,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AI가 자주 쓰는 말투가 있는데 이게 특히 긴 대시를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달라고 하면 긴 대시, 이제 M 대시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좀 되게 많이 쓴다든지 이런 거 보통 일상적인 메시지에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한번 전송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 이거는 너무 AI스럽지 않나? 이게 받는 사람도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 이게 약간 AI 써서 그냥 복붙했구나 싶으면 조금 더 약간 해주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정 모르는 게 있다 하시면은 아까 설명해드린 뭐 헬프데스크나 이렇게 뭐 물어보실 수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링크드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러한 짧은 커피챗을 요청할 때 링크드인에서 보통 대상자를 많이 찾아서 요청하게 되는데, 링크드인 검색창에 들어가시면은 필터를 되게 자세하게 많이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people 검색으로 설정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분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스크린샷을 보시면 그 워싱턴 DC 지역 안에서 바이오 리서치에 있는 사람을 필터를 걸고 검색을 하면은 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예를 들어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가는데 그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검색을 하겠다. 혹은 졸업자 말고 지금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만 검색하겠다 하는 기능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서 그 사람 프로필을 들어가 본 다음에, 아, 이 사람이 내 분야랑 맞는다.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드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팁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적절한 대상자 선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대상자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내가 원하는 산업군이나 내가 그 창업을 하려는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대상자를 찾을 때 뭐 현업에서 너무 직급이 높은 사람들한테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러면 되게 약간 답장이 돌아오는 경우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상대 프로필을 봤을 때, 뭐, 디렉터, CEO, CTO, 뭐, 이런 분들은 메시지를 보내시더라도 약간 답장이 올 거라고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조금 좋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들은 그 분야에 이제 실무급에 있는 분들, 아니면 혹은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그 학교에서 지금 석박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게 내가 더 의견을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분들을 찾으면은 좀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콜드 메시지를 쓸 때는 아예 접점이 없는 분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내가 당신과 접점이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다가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같은 대학교를 내가 이분과 나왔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오실 거잖아요. 미국에서 현지 교육을 듣는 이 학교의 출신이라든지 하면은 아, 지금 내가 당신이 졸업한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이런 텍스코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당신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도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짧고 명확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예시 메시지처럼 이제 본문이 세 문단 이상으로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당신의 프로필을 읽어보니까 당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다. 한 20분 정도 시간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개인화인데요. 그래서 링크드인으로 이렇게 콜드 리치를 하게 되면 사실 어떤 분들은 정말 인터뷰를 해주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되게 많은 경우는 답장이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한테 이러면은 이제 만약 답장이 안 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한테 메시지를 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해서 계속 보내실 텐데 받는 상대방들도 아, 이거 이 사람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구나. 이거 AI 써서 그냥 메시지 보냈구나. 라는 느낌이 오면 사실 답장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링크드인 들어가 보면 프로필 배경이 다 다른데 이 너무 랜덤하게 메시지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프로필을 좀 더 연구해서 아, 당신의 이런 경력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창업이나 연구에 얼라인이 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뭔가 리치를 하면은 상대방도 좀 더 응답해주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인터뷰를 하고 싶은 대상자인데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났을 때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짧게 리마인드로 메시지를 보내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네. 이렇게 메시지를 써서 답장이 이제 상대방한테 오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인터뷰 쪽에서 답장 오는 쪽에서 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언제 언제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되는 시간에 몇 개를 보내주세요. 라고 답장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면서 어떤 인터뷰 채널이 편한지 뭐 이제 일정은 어떻게 할지 조율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도 질문이 좀 나왔는데 오른쪽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제 대면 인터뷰, 화상 미팅, 전화 인터뷰 중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로 인터뷰와 대화하는 거 없이 메시지로만 오고 가는 뭐 이런 메시지 기반 네트워킹은 저희가 이제 인터뷰 과제 수행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개의 채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에서 콜드 메시지로 이제 인터뷰 일정을 잡으신 경우에는 요즘엔 대부분 줌으로 그냥 비디오 커피 챗을 진행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리고 아까 인터뷰 대상자가 인터뷰 좋아요. 인터뷰 진행하시죠.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날짜를 한 세 개 정도 꼽아서 여러분들이 이날 중에 줌콜 괜찮으실까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오케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줌에서 회의 일정을 잡아서 회의 일정 잡으면 링크가 나오잖아요. 그 링크를 그 인터뷰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 전에 그 인터뷰이한테 다시 메시지로 내일 화상 인터뷰 있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더 좋고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잡은 인터뷰고 상대방은 이제 본인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제 이거를 인터뷰를 응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일 인터뷰 시간이 됐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노쇼 행동은 절대 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미국에 계시는 동안 인터뷰를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정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캘린더나 노션 같은 곳에 이제 인터뷰 목록을 잘 정리해서 일정을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넘어와 주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잡으시는데 지금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대면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온라인 줌 미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이 비디오 콜을 하시는 상대가 여러분이 계실 지역에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지어 미국 현지 교육을 하는 그 학교에 현재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름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뭐 본가에 가 있다든지 하면 시차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시간대가 4개이기 때문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동부에서 서부랑 차이가 시간이 3시간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꼭 스케줄링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본인 인터뷰 일정을 정리할 때도 상대방의 시간대가 나랑 맞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DC나 럴리에 머물리시는데 나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이랑 줌으로 인터뷰가 잡혔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3시간 시차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유의하시고 본의 아니게 내 의도와 다르게 노쇼를 하는 경우가 없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인터뷰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효과적인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짧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도 이런 인터뷰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들도 인터뷰를 하시는 인터뷰인들도 약간 자기소개를 1분 정도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거를 간략하게 이제 Tell me about yourself. 이걸 두 문자를 따서 TMAY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콜드 메시지를 보낼 때는 우리가 간결하게 하고 싶은 말만 보냈잖아요. 이제 실제로 인터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왜 인터뷰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짧게 한 1분 정도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5단계를 한 각 단계당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뭐 자기소개를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바이오를 하고 있는 뭐 박사생이시다. 뭐 이렇게 하면 뭐 Hi, my name is Hyokju Lee. I'm a PhD student in bioengineering at Hanyang University. 뭐 currently researching cell and gene therapy. 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어떤 경험이 있는가? 뭐, over the past few years, I've been working on several research project focused o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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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어떤 경험이 있는지도 한번 이렇게 쓱 훑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왜 이 분야 반향으로 오게 되었는가라고 써 있는데 말이 약간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왜 관심을 내가 지금 갖고 있고 이런 거에 지금 뭐 하려고 하는가 정도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I became interested in this area while working on my research and I thought like I realized that this is genuinely like I enjoyed it.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내가 뭐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텍스코어 프로그램 오셔가지고 이게 인터뷰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right now I'm focusing on my research and like trying to start a startup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시고 마지막 이제 왜 당신과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가? 왜 너와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보통은 아까 그 링크드인에서 이 사람을 찾은 거 그 원리랑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경험과 내 경험이 일치해서 혹은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치해서 지금 보통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마무리하시면서 because you're working in a field that I really want to go or related to my research 이런 식으로 나와의 관계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상대방이 이거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짧게 예시 문장을 몇 개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실 때는 여기에 좀 살을 붙이셔서 좀 이런 기본 프레임을 좀 만들어 두시면 어느 그 인터뷰를 하실 때라도 조금 더 이제 시작하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가이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뷰 하시면서 모르시겠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은 뭐 이 오리엔테이션 자료 노션에 올라갈 건데 이 자료나 뭐 학교별로 나갈 가이드북에도 내용이 조금씩 적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제 헬프데스크 같은 거 많이 활용해서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은 이제 정선희 책임 매니저님이 이어서 이제 미국 체류식 유의 사항 설명드릴게요. 호주님 감사합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거, 아직 링크드인 프로파일 없으신 분들 꼭 만드셔야 되고요. 미국 와서 인터뷰하시려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콜드메일 같은 경우에는 콜드메일 콜드 메시지는 정말 작년에도 저 100개 보냈는데 답이 하나도 안 왔어요. 이런 팀들 되게 많았어요. 미국에서도 엄청 흔한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디스커리지 된다거나 좀 마음 쓰여 하지 마시고 계속 두드리면 열리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섹션은 저희 정선희 선임 매니저님, 책임 매니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RCDC 프로그램 책임 매니저 정선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미국 체류를 앞두고 알아야 할 생활정보 유의사항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먼저 입국 심사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요. 어, 입국 심사 시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주 하는 질문은 항상 이미그레이션 오피서들이 너 여기 왜 왔니?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어디 묵냐? 뭐 체류 기간은 얼마 정도 되냐? 아주 뻔한 질문들인데요. 여기서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숙소 같은 거는 좀 외워주시고요. 그 밖에 어떻게 설명할지 나는 뭐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대답을 하실 때 나도 모르게, 뭐, 예를 들어서 we are here to look for potential clients. 뭐 잠재 고객을 만나고 뭐 인터뷰를 실제로 진행하실 예정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client란 대답이 들어가게 되면 사업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어서 그 profit making activity를 한다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답은 굉장히 나쁜 예로 보고요. 좋은 예로 이렇게 보실 것 같으면 뭐 participating in an entrepreneurship training 프로그램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3주간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이건 스쿨 워크라고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 인비테이션 레터랑 뭐 이런 것도 드리긴 합니다만 그거를 굳이 먼저 보여주시기보단 제 생각에는 어, 요청하시면 그때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too much information could bring more question이라고 만약에 더 많은 쓸데없는 정보가 가게 돼서 괜히 또 더 많은 질문을 받았다가 잘못 대답을 하셔서 괜히 딜레이가 되는 일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간략하게 핵심 정보만 빨리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입국 들어오시는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또 3주나 계시니까 반입금지 품목 살짝 저희가 이제 적어 놨는데요. 식사를 내가 꼭 저가를 먹어야 된다. 육류미 가고 난 쥐포가 너무 좋다. 뭐 혹은 뭐 비프 저키가 좋다. 미국에서 한국 가는데도 그 반입 금지 품목이지만 거꾸로 한국에서 미국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류미 육가공품은 짐에 넣지 말아주시고 뭐 젓갈이나 뭐 김치류 성분에 따라서 뭐 그것도 반입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영문 처방전 꼭 같이 소지하셔서 특별하게 들어올 때 뭐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잘 준비하셔서 따로 패스포트랑 같이 보관하셨다가 그때 요청하면 바로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화 같은 경우에는 10,000달러 이상 소지 시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뭔가 하시게 된다면 신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7월 동안 체류하게 될 지역의 날씨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알려드릴게요. 한국의 서울과 비교하면요. 워싱턴 DC랑 랄리 같은 경우는 서울의 한여름과 가장 비슷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덥고 습하고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또 옷차림을 준비하시고 또 가벼운 우산 정도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 좀 훨씬 서늘합니다. 서부니까요. 한여름에도 좀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얇은 겉옷 하나 정도는 좀 챙기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고요. 오스틴, 텍사스는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네 도시 중에서 가장 덥고요. 서울의 폭염 기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병, 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준비해서 오시면 특별히 더 추가 비용 지출하지 않고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DC랑 랄리라고 하죠. 랄리, 노스캐롤라이나는 서울의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샌프란시스코는 뭐 한국의 초가을 같은 여름이다. 그리고 또 어스틴, 텍사스 같은 경우는 서부보다 매우 더 뜨거운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 직전에 날씨는 늘 바뀔 수 있으니까 각 도시의 최신 일기예보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좀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처방약 구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평소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영문 처방전과 충분한 약을 미리 준비해 오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또 감기약이나 뭐 소화제, 뭐 그 밖에 진통제 이런 상비약들은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CVS랑 월그랜스가 가장 대표적인 전국 체인이고요. 또 아마 지점이 많아서 이용하시기 편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urgent care와 ER, emergency room의 약자죠. ER의 차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감기 혹은 굉장히 높은 발열이 뭐 며칠 동안 지속된다 이런 경우에는 urgent care, 가벼운 부상까지도 urgent care를 가시고 응급 상황에는 ER을 가신데 여기서 응급 상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위험을 느끼신다 할 때 이해를 가시고요. 혹은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는 urgent care에서 보통 보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폐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조금 다른 것까지도 의심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숨 쉬는데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 이런 경우에는 ER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만 ER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urgent care를 방문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은 모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미국을 방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행자 보험은 이제 의료비를 먼저 본인이 지출하고 난 후에
보험사에서 청구하고 또 그들로부터 이제 환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 약관과 청구 절차를 미리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이번에는 미국 체류 중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문하시게 되는 조지 워싱턴, UC 버클리, UT 어스틴, 뭐 NCSU 이 캠퍼스들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뭐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단독 외출은 좀 가급적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드문 곳이나 뭐 낯선 지역 방문 시에는 이제 주변을 잘 살피고요.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하는 것을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뭐 좀 와인다운 하기 위해서 뭐 바나 뭐 파티를 가시게 된다고 했을 때 뭐 음료에 약물을 넣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음료는 항상 본인이 직접 관리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주의 바란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장소 음주 규정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좀 다르게 매우 엄격합니다. 이건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봉된 술, 그것이 비어 캔이 됐던 바틀이 됐던 오픈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오픈 컨테이너에서를 들고 길거리나 차량에 두는 것도 벌금이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안전이고 또 안전인데요. 항상 주변을 살피고 그 밖에 이제 귀중품 관리도 이제 신경 써주시면 좀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계시다가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요건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잘 좀 주의해서 봐주시길 바래요. 다음은 미국 체류 중에 이제 치안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인데요. 뭐 미국에서는 뭐 같은 도시 안에서도 뭐 지역에 따라서 치안 수준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과제 수행이나 뭐 주말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는 지역에 zip 코드라고 해서 보통 이제 city 다음에 주 나오고 그 다음에 번호가 있거든요. 일련 번호들이. 그 zip 코드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zip 코드 또는 지역명을 검색해서 주변 치안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을 저희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치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를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Live Your Map이라는 첫 번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와 긴급 상황을 지도 위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웹사이트고요. 별도 앱 설치 없이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티즌 같은 경우는요. 주변 범죄나 사고 발생 시에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알림까지 줘서 편하지만 가장 유용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에 이제 앱 설치를 저희가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크라임 맵이라고 해서 이 맵은 특정 지역의 최근 범죄 발생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 통계 지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별도 앱 설치 없이 또 웹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이동이 잦으시잖아요. 과제 수행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낯선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한 1, 2분만 투자해서 주변 치안 상황을 먼저 좀 확인을 하시고 불필요한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동 전에는 목적지의 치안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각 대학 주변 지역의 안전 정보를 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정보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올려드릴 가이드북에도 더 나와 있는데요. 먼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기억해 주실 점은 여러분께서 이제 네 곳으로 다 흩어져 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개 대학 다 어, 캠퍼스 자체는 굉장히 비교적 안전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안에서도 이제 몇 블럭 차이로 분위기랑 이제 치안 수준이 좀 나눠지고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늦은 시간에는 이동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참석하시게 될 분 같은 경우는 캠퍼스가 위치한 Foggy Bottom, 이제 또 조지타운, 그리고 듀폰 서클 이런 지역은 좀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백악관, 뭐 내셔널몰, 그리고 링컨 기념관 일대도 아마 낮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의회 건물을 기준으로 동쪽 지역, 이 지역은 야간에 혼자 이동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정치적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지역을 우회하시는 것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UC 버클리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학생분들께서 이제 캠퍼스 주변과 다운타운 버클리 지역을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이용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낮에는 비교적 좀 안전하지만 밤늦게 혼자 이동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고 걷기보다는 이제 가방에 보관하시고 늦은 시간에는 뭐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 좀 짧았지만 이제 UT 어스틴을 보면 다음 슬라이드요. 어, 아마 UT 어스틴 학생분들께서는 캠퍼스랑 웨스트 캠퍼스 지역을 주로 이용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아마 비교적 안전할 것 같고요. 안전한 편입니다. 다만 이제 다운타운의 6th 스트리트라고 해서 그 지역은 밤이 되면 이제 술집과 유흥시설이 좀 많아가지고 아마 혼잡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또 이제 노르트 레이머 일부 지역은 방문 전 주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해 드립니다. NCSU 볼까요? 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캠퍼스와 웨스트 랠리 지역을 좀 중심으로 활동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학생과 주민의 왕래가 많아서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그리고 캐머런 빌리지라고 해서 식당이 많고 상점이 많아서 아마도 자주 방문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제 다운타운 랠리 같은 경우 밤늦은 시간에 이제 인적이 드문 구역이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는 역시 혼자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위험한 지역을 좀 피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뭐 어보이드 할 수 없겠지만 뭐 늦은 시간 혼자 다니지 않고 이동 전 주변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zip 코드나 지역명 먼저 그래서 이제 드렸던 그 웹사이트 활용하셔서 검색하시고 그것을 피하고 또 뭐 우버나 리프트를 밤 늦게는 좀 활용하시면 아마 프로그램 활동을 위해서 어, 해당 지역 방문할 때 뭐 지나치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안전수칙만 잘 지켜주신다면 뭐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이상으로 뭐 미국 체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안내를 모두 마쳤고요. 아마 오늘 안내드린 내용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3주 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기본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낯선 환경에도 이제 생활하다 보시면 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저희 스태프들이 뭐 KICDC에도 다 준비되어 있고 항상 지원할 예정이니까 저희와 또 각 학교 담당자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무엇보다 이번 텍스포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과 아이디어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해보는 소중한 기회이지 않습니까? 3주가 조금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하시고 뭐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시기를 저희 KRCDC 팀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오늘 발표드린 내용, 슬라이드, 뭐 녹화 영상 이런 거 모두 이제 사후에 노션 공지사항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거기서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몇 개 들어온 거 답변 일단 드리고 가겠습니다. 노드 이시은 이화여대.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가 있었어요. 지떡 온라인 사전 교육 6월 15일 아니고 6월 16일 오전 7시 반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수정했고요. 6월 16일로. 다만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전 세션들 학교 시험이나 이런 거 일정 있으셔가지고 못 오시는 경우 그러면은 저희 PM들한테 따로 이메일 주세요. 이메일 주시면서 학교 수업 시간표 그리고 왜 이래서 빠져야 된다라 사유 적어서 이메일 주시면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험 응시 사유 결성 인정됩니다. 그리고 3AO 로봇 김경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중에 혁신단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부분이세요. 공항 도착한 다음에 숙소로 이동하는 거는 혁신단에서 설명 주실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교육자료 노션에 올려드릴 거고요. 네. 마이스크 송삼규님, 내부 이동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건 한 번 더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훈 한양대, 데일리 일정, 주간 일정 궁금해요. 주말엔 자유시간인지. 기본적으로, 저희 KSDC가 관련하는 거 자체는, 저희가 공식 일정으로, 필수 참석 일정으로 말씀드린 수업 일정, 그리고 네트워킹 행사, 그런 일정을 제외하고 그 외의 일정에는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터뷰도 잡으셔야 되고, 이제 인터뷰 하다 보면은 이제 도시 외곽으로 나가는 일도 있으실 테고, 이럴 텐데요. 그래도 이제 이동 관련해가지고는 각 혁신단 분들이랑 상의해 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이게 따로 뭐 제동을 거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움직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비 관련된 정보도 마찬가지로 혁신단한테 문의 부탁드립니다. 미국 내 이동 시 렌트카 추천하시는지 에임의 주성민 워싱턴. 사실 워싱턴 안 DMV 지역에서 움직이신다고 하면은 렌트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도시들 중에서도 유독 대중교통, 특히 메트로가 잘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메트로를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렌트카는 워싱턴 내에서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사실 렌트카 전에 렌트카 해서 다니시다가 주차를 잘못해서 토당한, 견인당하신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는 편이라는 거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컬렉스 김경무님, 미국 현지 인터뷰의 사전교육 인터뷰와 내용과 다르거나 업데이트 괜찮, 조금, 어, 이거는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이 현지 인터뷰에서는 사전교육 인터뷰의 내용과 다르거나. 이거는 사전교육 때 했던 인터뷰 질문지와 미국 현지 인터뷰 질문지가 다르거나 내용이 좀 바뀌어도 괜찮냐라는 걸로 만약에 질문하셨다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왜냐면 아마 사전교육에서 하셨던 인터뷰는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겠죠. 미국에서, 예, 미국 현지 교육 때 하는 거랑은 또 다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여러분의 커스터머 베이스도 다르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지의 내용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크, 추추추. 이것도 뭐 제약 없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렌트카 이동 방법에 제약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동하실 때 특히 본인들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 외로 이동하실 때는 항상 혁신단 분들이랑 논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도시 자체가 크지 않고 길이 좀 좁아가지고 렌트카 쓰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잠깐만요. 이거는 네, 저희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권장드리지 않는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혁신단이랑 가능하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NCSU 숙소 정보, 실벤 팀 NCSU 숙소 정보는 혁신단이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피의 김예리님, 네, 체류비 관련해서도 혁신단이랑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예, 안내하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오늘 오리엔테이션 내용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수행하셔야 되는 과제 관련된 안내 그리고 가이드북, 실라버스 이 모든 정보는 다 노션 페이지 통해서 공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오늘 한 번에 다 이제 공지사항 올라가지 않더라도 조금 기다려주시면 순차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저희가 웬만한 내용은 다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공지사항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이메일로도 추가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터 코호트 1, 2 코호트 이제 분류 관련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뭐 지금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여기서 해주셔도 괜찮고 아, 네, 카톡 많이 쓰네. 미국에서는 왓츠앱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왓츠앱이라는 거 많이 쓰고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그냥 일반 메시지를 많이 씁니다. 일반 IM 메시지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은 이제 로밍을 해오실 테니까 왓츠앱 사용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네. 어,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편하게 저희 PM들한테 이메일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준비한다고 했는데 OT 시간이 길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 궁금하신 부분을 충분히 커버를 못하지 않았을까 걱정도 돼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아, 이렇게 사전교육 녹화본 제공하려고, 예, 제공 드릴 예정입니다. 녹화본도 통신사 로밍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서 안내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이, 이거는 혁신단이랑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전에 어떻게 했는지, 선례가 어떤지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오셨던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조금 더 안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근데 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로밍하는 게 아마 9,900원 아닌가요, 하루에? 보통 통신사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저렴하게 쓰시려면, 미국에서 제일 흔한 게 이제 심카드 팔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달짜리, 뭐 30일짜리, 15일짜리 굉장히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그 통신 가능한 미니츠 확인하셔서 심카드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아마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다들 아침부터 이제 아니, 들어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아마도 저희 직접 워싱턴 안 오시는 분들은 얼굴 뵙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미국 와 계신 동안, 그리고 해외 교육 준비하는 시간 동안, 모두 다 좀 얻어가시는 것도 많고, 좀 보람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